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몇 가지의 비극적인 재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며 안전과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 화재. 1911년 3월 25일 뉴욕시 맨해튼의 애쉬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146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젊은 이민자 여성들이었으며 오후에 발생하여 8, 9, 10층에 걸쳐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담배꽁초나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당시 공장 내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비상구가 잠겨있어 대피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장 건물과 내부 설비가 전소되었고 미국 노동법과 안전 규정의 개선을 촉발시켰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됩니다. 당시 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심해 안전 시험 도중 원자로 4호기가 폭발하여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원인은 원자로 설계 결함과 운전원의 실수, 안전 규정 미준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재난은 중대한 환경, 건강,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쳤으며 방사능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 피해액은 약 180억 루블로 추산되며 주변 지역 오염으로 인한 간접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 안전 규정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이어진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로 3기에서 붕괴, 다중 폭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원인은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냉각 시스템 장애와 자연재해 대비 부족입니다. 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으나 피난과 스트레스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피해액은 약 193억 달러로 추산되며 장기적인 정화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고는 일본 및 전 세계 원자력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고.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타이타닉호가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첫 항해를 하던 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약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500명 이상이 사망하며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재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항로의 위험 감시 소홀, 빙산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과 불충분한 구명보트 수, 부족한 비상 준비, 초기 대응 미비, 긴급 구조 신호 이해 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국제해상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구명보트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딥워터 호라이즌 호 기름 유출 사고. 2010년 4월 20일 BP 오일 유출로도 알려진 이 재난은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에서 발생한 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시추선이 가라앉고 87일 동안 약 490만 배럴의 오일이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와 지역 어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인은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고압가스의 폭발과 안전장치의 오작동 및 관리 부실입니다. 최초 폭발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더 많은 근로자가 정화 작업에 사용된 오일 및 화학물질 분산재에 노출되어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직접적인 손실은 약 6천억 달러에 달하며 환경복구 및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총 비용은 수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는 해양 시추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1989년 3월 24일 유조선 엑슨발데즈호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암초에 좌초하며 1100만 갤런이 넘는 원유를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야생동물을 죽이며 장기적인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원인은 선장의 음주로 인한 조종 실수와 항로 변경 절차 미비로 밝혀졌습니다. 유출된 원유로 인해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사망했으며 어업과 관광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산 피해는 환경복구 비용과 벌금 등을 포함하여 약 7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해양기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이후 해상 안전과 환경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힌덴부르크 참사. 1937년 5월 6일 독일의 여객 비행선 LZ-129 힌덴부르크가 미국 뉴저지주 레이크함스트 해군 항공기지에 정박을 시도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했습니다. 이 참사로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업용 여객 비행선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원인으로는 비행선에 사용된 수소가스가 정전기방전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행선에 탑재된 많은 양의 수소와 비행선에 도포된 페인트 성분으로 불이 붙기 쉬운 상태였으며 폭발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지상 직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비행선과 탑재된 화물의 전소로 약 650만 마르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과 관련된 기술과 재료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
1986년 1월 28일 나사의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플로리다에서 발사 73초 후 폭발하여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참사는 고체 로켓 부스터의 오링실이 저온 환경에서 제 기능을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오링실의 결함과 나사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밝혀졌습니다. 폭발 후 잔해가 대서양에 떨어졌으며 사고 조사를 통해 우주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안전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 탐사와 관련된 기술과 안전 절차를 재검토하며 우주왕복선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컬럼비아 우주왕복선 공중분해 사고 2003년 2월 1일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이 성공적인 임무를 마치고 귀환 도중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공중분해되어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발사 당시 외부 연료 탱크의 얼음덩어리가 날개면 단열재 부분을 강타 파손시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왼쪽 날개의 단열 기능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재진입 시 고온의 대기권 열에 의해 날개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는 축소, 중단되었습니다. 그랜펠 타워 화재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의 노스 켄징턴에 위치한 24층짜리 고층 주거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2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냉장고 결함으로 시작된 화재가 건물 외벽의 가연성 외장재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많은 건물의 안전 기준이 재검토되었고 건축 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팔 가스 누출 사고 1984년 12월 2일 밤 인도 보팔에 위치한 유니언 카바이드 농약 공장에서 유독성 가스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가 대량으로 누출되어 공장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했으며 수만 명이 만성호흡기 문제에서 실명에 이르는 장기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공장 내 안전장치 및 관리의 미흡, 정기적인 유지보수의 부재, 그리고 관리 감독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 지역은 여전히 오염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토양과 수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환경오염 복구 및 의료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법적 소송과 배상금으로 수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산업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크메간틱 철도 참사 2013년 7월 6일 캐나다 퀘벡주 라크메간틱에서 원유를 실은 70세량의 무이나무 열차가 내리막길을 굴러 탈선하면서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마을 중심부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열차 브레이크의 결함과 부적절한 안전조치, 열차 운영사의 관리 부실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석유오염으로 인해 마을에 남아있던 39개 건물 중 3개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도심지의 광범위한 파괴와 복구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철도 안전과 화물 운송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텍사스시티 재난 1947년 4월 16일 텍사스시티 항구에서 질산암모늄 2300톤을 실은 프랑스 선적의 화물선 SS 그랜드 캠프에 불이 붙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연쇄적인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6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질산암모늄 화물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폭발로 인한 광범위한 파괴로 약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 안전 규제 강화와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그 1952년 12월 석탄을 태운 후 발생한 연기와 그 흐름이 안개에 섞여 런던시 전체를 뒤덮은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4,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석탄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도시 상공에 장기간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 규제를 촉발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도시의 경제활동 마비와 대기오염 규제 강화로 인한 간접 비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보호 법규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슈빌 열차 충돌 사고 1918년 7월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서쪽 벨미드 근처에서 두 대의 여객 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01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을 입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인은 신호체계 오류와 기관사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철도 안전과 신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철도 안전 규정의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에버벤 광산 참사 1966년 10월 21일 영국 웨일스 에버벤 마을에서 발생한 대재앙으로 116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지역 광산의 폐기물 더미가 무너져 진흙 사태가 발생했고 마을의 초등학교를 덮쳤습니다. 원인은 장기간의 강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고 석탄 폐기물 더미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참사는 광산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얏트 리젠시 호텔 고가 통로 붕괴 사고. 1981년 7월 17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호텔 내 2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고가 통로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1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설계 결함과 부실 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산 피해는 호텔 내부의 심각한 손상과 피해 보상 및 법적 소송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요 법률 조사와 공학 설계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몬태나 성면재해. 1963년부터 현재까지 몬태나주 리비시에 위치한 그레이스사의 질석 광산에서 성면에 오염된 광물이 채굴되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광석에는 독성 성면 섬유가 함유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이는 광범 위한 환경, 오염과 폐암 및 성면증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원인은 광산에서 성면에 오염된 베르미큘라이트를 장기간 채굴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로는 수백 명이 성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수천 명이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도아르조 진흙 화산 분출. 2006년 5월 29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에 있는 시도아르조 진흙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인 진흙 화산 중 하나로 천공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진흙이 대규모로 분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흙 분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있던 마을을 매몰시켜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천공 작업의 부실 관리와 집안의 불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명피해로는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으나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8층짜리 상업용 건물 라나 플라자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5개의 의류공장, 은행 및 아파트가 있었으며 붕괴로 인해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건물의 부실한 구조와 불법적인 증축, 그리고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증개축 작업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류산업의 작업 환경과 안전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북해 가스관 폭발 사고. 1988년 7월 6일 북해의 파이퍼 알파 석유 플랫폼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석유 굴착 장치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플랫폼에 있던 인원 중 165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0명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안전 밸브의 제거와 정비 작업 중 안전 절차 미비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해양 석유 시추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약 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반차오댐 붕괴 사고. 1975년 8월 태풍 리나가 중국 허난성을 강타 후 반짜오댐과 그 지역의 61개의 다른 댐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2,0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역사상 세 번째로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댐 설계의 구실 및 유지보수 미비였습니다. 약 30개의 시와 군이 영향을 받았으며 사망자 수는 거의 2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테네리페 공항 참사. 1977년 3월 27일 스페인 테네리페 섬 로스로데오스 공항의 활주로에서 2대의 보잉 747 항공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 충돌해 583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안개로 인한 시야 불량과 지상 관제 및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이 참사는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6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MV 도냐 파즈 여객선 참사. 1987년 12월 20일 필리핀 테클로반에서 일본에서 제작된 여객선 MV 도네파즈가 유조선과 충돌 후 침몰했습니다. 이 여객선은 당시 초만원이었고 적어도 2,000명의 승객이 탑승 명단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두 선박의 충돌과 유조선의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4,385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상 재난으로 남아있습니다. 바존트댐 참사. 1963년 10월 9일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에 있는 바존트댐 저수지의 산사태가 발생한 후 거대한 파도가 댐 위로 밀려와 파괴적인 홍수를 일으켜 하루에 여러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원인은 산사태로 인한 인공호수의 급격한 수위 상승과 지질학적 조사 및 예측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참사로 약 2,500명이 사망했고 많은 가족들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댐 건설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에마루 참사. 1954년 9월 26일 일본 홋카이도 근해에서 도에마루 여객선이 태풍 마리의 영향으로 침몰하여 1,1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장은 태풍의 눈안이 아닌 홋카이도에 형성된 폐색전선의 음영지대로 진입하여 폭풍이 여객선을 전복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일본의 전후 5대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인은 태풍으로 인한 극한 기상 조건과 선박의 설계 결함 및 항해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밝혀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5년 6월 29일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500여 명이 사망하고 9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건물의 부실한 구조 설계와 시공, 불법 증축 및 유지보수 미비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 내 건축물 안전기준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임스비치 다이옥신 오염 사고. 1983년 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스비치는 한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마을로 다이옥신 오염으로 인해 완전히 폐쇄, 철거되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후 몇 년 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건강 문제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다이옥신 오염 오일과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의 마오쩌둥이 제창한 대약진 정책으로 인한 재앙적인 기근이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이 기근은 거대한 농업 실정과 강제적인 집단화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비현실적인 경제 계획과 강제적인 정책, 농업과 공업의 비효율적 관리로 밝혀졌습니다. 인명피해로 약 1,500만에서 4,5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사회 구조의 붕괴와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참새를 나쁜 새로 지정하여 중국 내에서 멸종위기까지 갔으며 이로 인해 병충해가 창궐, 대기근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베소 화학공장 독가스 누출 사고. 1976년 7월 10일 이탈리아 세베소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다이옥신이 포함된 독성 구름이 방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대기가 순식간에 오염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공장 내 안전장치의 결함과 관리 미비,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안전밸브 작동 불능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명피해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으나 약 19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학공장의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근처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총 476명이 탑승한 가운데 생존자는 172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를 향하던 중 다음날 아침 8시 50분경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은 결국 오전 10시 22분경 완전히 전복되었고 약 2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선내 방송을 믿고 대기하다가 구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과정 및 부실한 적재물 고정, 불법 개조로 인한 선박의 구조적 결함, 선원의 미숙한 대응과 선사의 불법과 운영 부실 문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 정부와 해경의 초기 대응 미숙과 안얌, 구조 작업의 혼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책임의 피로 인해 피해는 더욱 커졌던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국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재난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안전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